반갑습니다. 명치사 김영준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저희 카페에서 리서치하고 있는 연봉 정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안내도 드리고 좀 팁도 드리고자 주제를 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편하게 좀 대화하듯이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라서 앞에 앉아 계신 우리 PD님, 그 다음에 이제 패널 분들하고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2023년이 돼가지고 지금 다들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는 아마 다른 어느 때보다 연봉 협상이 쉽지 않은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제가 좀 분석 자료들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올해 연봉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할 때 제일 큰 영향을 주는 건 보통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 혼자 굉장히 능력을 키우고 열심히 일했고 그랬을 때 급여가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좀 외부 상황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국제 정세 때문에 지금 국내가 되게 좀 영향을 준 게 있죠. 바로 대표적인 게 금리입니다.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금리가 인생되는 거하고 내 월급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상관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 병원의 대출이자가 굉장히 부담이 커지겠죠.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도 좀 커지게 되는 게 있고, 금리가 오르면 또 한도는 또 줄어들어요. 이게 사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병원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물가가 굉장히 올랐다는 겁니다. 지금 밥 한 끼 먹을 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한 끼 한 7, 8천 원 정도인데 요즘 나가보면 한 10,000원짜리가 넘어가는 게 꽤 많아요. 옛날에는 10,000원 이상 되는 거는 뭐 전복 들어가는 해물뚝배기 이런 거 좀 있었는데 요즘은 김밥에 뭐 라면만 먹어도 10,000원 훌쩍 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상 그 사람들의 구매력, 현금에 대한 구매력이 사실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 동결이 되면 굉장히 큰 삭감이 있는 것이고, 조금 올리면은 그 실질적으로 이제 크게 올린 게 아니라 사실 마이너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 상황이 이제 올리기가 힘든 게 좀 이런 부차적인 요건이 있다. 그리고 어떤 그 몸값을 정하는 게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공급이라고 하는 건 치과 위생사분들이 얼마나 좀 취업 시장에 많이 나오느냐, 이게 이제 공급량이 되고, 또 상대적으로 수요가 이제 치과에서 찾는 치과 위생사의 숫자가 될 텐데 수요가 과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적어졌어요. 제가 느끼는 게 지금 연초가 되면은 보통 많은 치과 원장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신입분들 중에 좀 괜찮은 졸업생들 좀 소개 좀 해달라, 혹은 지금 이제 또 시장에 나오는 좀 능력 괜찮은 사람들 좀 소개해달라고 원장님들이 엄청 원래 연락이 많이 와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연락이 거의 없어요. 보통 직원들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채용보다는 좀 방어적이더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협상을 하는 입장에서도 좀 소극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올해 전략은 일단은 어쨌든 좀 버티는 전략으로 가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연봉 협상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감정적이에요. 글자 그대로 협상인데 이 프로들은 협상할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이 오더라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아유, 원장님 그래도 많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좀 고민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율을 해가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원장님 나 미워해, 싫어해, 안 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삐쳐가지고 나가는 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프로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리서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중간 통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숫자보다는 지금 트렌드가 조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참고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커뮤니티가 좋은 게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규모가 있는 치과 위생사 중심의 커뮤니티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참여를 많이 하셔가지고 되게 좀 민감한 정보인데도 이제 카페장이 직접 수집을 하고 과거에 이렇게 몇 년 동안 배포를 해드리다 보니까 응답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오늘 아침보다도 벌써 지금 응답자 수가 꽤 늘어가지고 현재 거의 한 400분 가까이 됐습니다. 꽤 많죠? 통계라고 하는 거는 모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도가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요즘 좀 트렌드가 어떤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직책을 이렇게 한번 보니까 절반 이상 일반 스태프분들 54%, 실장급 분들이 이제 21%, 이제 팀장급이 15%, 이런 식으로 특이한 게 팀장급이 좀 적어요. 이걸 제가 봤을 때는 팀장급들은 뭐 크게 궁금하지 않다. 팀장들이 치과에서 굉장히 좀 원장님들 잘해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실장님들에 비해서 좀 적다. 왜냐하면 분명히 숫자로 보면 실장들이 더 적거든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근무 지역을 보면 서울, 경기가 뭐 압도적입니다. 경기가 38.8%, 서울이 34.6%로 결국 두 개가
합치면 어떻게 되죠? 거의 한 73% 정도 되죠. 이게 참 묘한 게 통계가 재밌는 게 실제로 서울 경기에 모여있는 치과의 숫자가 비율이 비슷해요 지금. 그리고 응답자의 현재 96.4% 여성분들이 답을 해주셨고요. 비율이 참 또 신기합니다. 6년차 분들, 4년차 분들이 응답이 제일 적었어요. 4%대, 6%대 이렇게 되고요. 제일 좀 많이 주셨던 분이 상대적으로 좀 고연차, 7년차, 8년차, 9년차 이쪽에서 응답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페이는 실수령 기준으로 제가 쭉 받았어요. 안 그러면 너무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연봉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식사가 포함되고 안 되고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보다 10만 원 적게 받아. 근데 우리 치과는 밥을 줘. 그럼 실질적으로는 내 친구보다 더 좋은 치과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밥값이 지금 많이 뛰었다고요. 주 5일에 한 달 일하면 최소한 지금 20일 이상 식사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한 7, 8천 원 정도는 기본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계산해봐도 밥을 주는 치과면은 한 15만 원 정도 플러스 효과가 있다라는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 경험상 보면은 또 사 먹는 것보다 밥 주는 데가 좋아요. 마음이 편해요. 병원에서 그걸 딱딱 정해주면 사실은 재밌는 날도 있고, 그래서 밥을 주는 치과가 52.2%가 병원에서 식사 도시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슷한데 25%, 네 곳 중에 한 곳은 그냥 원장님이 카드를 주신대요. 근데 한도가 보통 있겠죠. 22%는 개인 돈으로 사 먹고 있다고. 원래 법적으로는 식사를 제공하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봉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 이런 거 할 때 왜 밥 안 주냐고 노동부에 신고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좀 창피해지니까 절대 그런 일은 하지 마시고요. 또 제가 아무리 이제 홍보를 하고 하는데도 계약 형태를 질문을 해보면 실수령 계약이 많아요. 이제 이거 한번 뜯어 고쳐 볼 거라고. 제가 이거 고치면 정말 치생계에 큰 제가 업적을 남긴다 해가지고 정말 노력을 했지만 세상에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개선은 됐지만 62.4% 아직까지는 실수령 계약이고, 세전 연봉 계약을 제대로 하는 곳은 33.1%. 세전 계약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신고가 되기 때문에 다운 신고도 없고 연금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퇴직금도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은행 대출을 받거나 할 때도 다 좋습니다.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연봉 계약이 조금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하시길 바라고요. 업무 시간을 여쭤봤습니다. 이제 40시간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되겠죠. 제가 자료 통계를 할 때 어떤 분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200만 원을 받는데 주 40시간을 일해요. 근데 어떤 분은 주 44시간을 일하고 220만 원을 받아. 그럼 비교해보면 서로 불만이에요. 나는 월급이 작다, 나는 시간이 많다. 근데 둘이 똑같은 겁니다. 저는 40시간 기준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하대보험 세금 대해서도 원래는 이제 다 반반 해야 되는데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경우 한 51.9% 정도는 대납해 준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참고 삼으시면 좋은 게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치과 중에 몇 %가 인센티브를 줄 것 같습니까? 한 분씩 질문 드려볼게요. 세 분 계신데 10%만 인센티브를 준다. 지금 다니는 치과는 줍니까? 그거 안 주는 거예요. 명절 떡값 얘기하시는 건가? 인센티브가 아니고 이게 매출이나 목표 됐을 때 정확하게 주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전 뭐 치과에서 있었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없어요? 이렇게 통계치는요 놀랍게도요 51.1%가 없어요. 두 곳 중에 한 곳은 없다. 인센티브는 무조건 있는 곳이 이제 좋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저연차로 갈수록 인센티브보다는 기본급을 노리세요. 그리고 이제 실장급으로 갈수록 어차피 인센티브 많은 곳을 노리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실장급으로 가면 아무래도 매출 수익에 대해서 눈치가 보여요. 근데 내가 기본급이라도 조금 적으면은 나도 힘들다 이렇게 원장님한테 어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기본급을 많이 받는 실장들은 매출 떨어지면 괜히 막 그냥 환자 없으면 원장님이 놀면 막 불안하고, 진료실에서도 갑자기 뭐 직원들이 조금만 잡담해도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되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저연차들은 기본급이 높은 곳이 최고다. 고연차로 갈수록 인센티브가 좀 좋다. 그렇게 조금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사실 연봉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치과를 선택할 때 우선순위가 뭔가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 항목들을 제가 드려봤거든요. 그 중에서 연봉이 몇인지 아십니까? 3위? 4위예요. 업무 강도가 지금 5위 바싹 뒤쫓고 있고요. 1, 2, 3위가 뭘까요? 거리. 맞아. 거리가 1등이에요. 왜냐면 사실 되게 멀고 교통비가 많이 들고 그러면은 시간 많이 들고 하면은 그 시간에 딴 걸 하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리, 교통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1등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근무 시간. 비슷한데 아니에요. 3위예요. 근무 시간은. 분위기. 다 안 해. 역시 필드에 계시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러니까 결국은 가깝고 분위기 좋고 시간 짧은 게 좋다. 돈보다 라는 게 요즘의 트렌드 같습니다. 확실히 그 예전에 한 10년 이상 전에는 전연차 때 빡세게 많이 해가지고 배워가지고 빨리 그
하게 되고 선배들한테 인정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확실히 그게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요즘 확실히 좀 워라밸이라는 그런 쪽의 가치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구인 혹은 연봉 협상하실 때 꼭 돈 가지고만 결정하지 마시고 시간도 괜찮고 분위기 괜찮고 거리 가까우면 거기가 좋은 치과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보면은 괴롭히는 사람 꼭 한 명씩 있죠. 보통 우리 팀장님이 좀 이상하다거나 팀장님이 착하면 실장이 사이코라든가 실장 팀장 다 괜찮으면 누가 이상한지 아세요? 원장. 원장님이에요. 근데 원장님도 착해. 그러면 또 빌런이 있어요. 해닥 선생님 중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없다 하면은 맞으시. 예,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을 돌아보시는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하시네요. 반성하시고요, 올해는. 네. 그래서 결국은 그런 쪽에 좀 가치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고 아무래도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지 좀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드리면은 너무 이 돈에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그리고 제가 만들어 드리는 자료에서 평균이 있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편차가 더 중요해요.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30대 남자 키 몸무게 평균이 얼마인지 아세요? 76. 176에 70kg 그거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별로 없습니다. 다 거기서 과하거나 덜하든가 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드린 자료에서 혹시 만 원이 작다 한다고 막 비관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여기 정보 주시는 분들 보니까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20대인데도 월급이 300 가까이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근무 시간이 짧아. 한 24시간 정도? 그러니까 주 3일 근무? 근데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거는 많이 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 완전히 상간 오지에 있어가지고 오지에 있기 때문에 오지 수당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일을 잘해가지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리서치 해주시는 자료 제가 잘 만들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작성하신 메일로 보내드리고 또 이제 메일 받으신 분들 중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 쪽지나 카톡 주시고 하면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하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연봉 협상할 때 특히 이제 이번에는 아무래도 좀 경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조금 재미가 없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좀 상심하지 마시라라는 거고 연봉 협상도 결국은 사람이랑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감성적으로 하는 거다라는 걸 또 명심하시고 나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이 가지는 어떤 병원의 안정적인 존재감이라든지 내가 어떤 팬들 환자들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원장님들의 좀 감성을 좀 잘 터치하셔가지고 올해 만족스러운 연봉과 워라밸 다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서치 중간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